가렴주구,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폭탄은 말 그대로 가렴주구입니다. 지금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대한민국 집안채 있는 사람들이나 중산층이 전부 다 몰락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있었던 그때나 이 가슴에 와닿았던 이 가렴주구란 이 학정, 정부가 국민들의 민생을 갖다가 전부 다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가혹한 세금,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에서도 지금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 경제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제 국민의 진정한 혁명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이 상태, 이 정부를 방치하게 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민 경제나 그 다음에 민생 경제는 다 파탄이 납니다. 지난 40년 동안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계 최빈국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짜리 국가를 3번불까지 만드는 한강의 기적을 전 국민이 죽을 각오를 하고 이걸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제 주사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한순간에 대한민국을 100년 전 상태로 지금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직도 민주당과 문재인 씨가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의란 뜻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의가 아니고 궤변입니다. 궤변. 여러분들이 궤변을 지지하는 거지 여러분이 정의를 지지한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사를 보십시오.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세금 폭탄 때리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도 날벼락을 맞았다. 지금 종합부동산세의 연도별 과세 인원이 지금 좌파 정부만 들어서게 되게 되면 노무현 때 이렇게 37만 명까지 치솟았다가 그 이후에 줄어들었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작년에 벌써 50만을 넘어섰고요. 노무현 때보다도 13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내후년 가게 되면 이게 100만 명, 150만 명, 200만 명이 될 겁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세수 실적도요, 노무현 때 2조 4천억 수준에서 이미 작년에 2조 6천억을 넘었었고, 이건 매년 이 금액이 50%, 100%씩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거둬도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으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지만은 보유세란 것은 집 가진 사람이 단 한 푼도 실질 소득이 없는, 손에 떨어진 소득이나 이익이 한 푼도 없는 평가상 이익이고 언제든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한 푼도 발생한 소득이 없는데 거기다가 보유세 폭탄을 매년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집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집 버리고 거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식으로 국가가 배급하는 배급주택에서 거지 같은 인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국민들한테 중산층한테 강요하고 있는 정부, 그것이 민주당 정부고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것이 정의가 맞습니까?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나도 못 사니까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못 살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정의라고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까? 이건 정의가 아니고 수탈입니다. 수탈. 국민 수탈. 여러분들 정의란 말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여러분 지지하는 건 자유지만은 정의란 말을 이럴 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국민 수탈입니다. 국민 수탈. 또 기사 보십시오. 종부세 폭탄 고지서 국민에게 벌금 내라는 건가? 한 은퇴자는 지난해 종부세가 242만원에서 올해 445만원으로 2배나 올랐는데 매달 나오는 200만원 연금하고 어디서나 은행이자 나오는 거 합쳐가 20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2달치 월급을 종부세라고 나오게 되면 재산세는 별도고 이 200만원 한 달에 그 은행 이자 몇 푼하고 연금 합쳐가지고 이 돈으로 사는 사람이 445만원 종부세를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자기 집을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거죠. 집 버리고 더 열악한 집으로, 더 작은 집으로, 지방으로 또 평수 반 줄여서 이사 나가라는 건데 이것이 정부가 국민한테 할 짓입니까? 국민한테 더 좋은 집을 줘야 정부가, 그것이 정부지. 살고 있는 집을 세금으로 내쫓는 것이, 이것이 정부가 할 짓입니까? 세금이 아니라 벌금, 종부세 폭탄에 민심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글들입니다. 아파트값 폭등의 비극, 전세살이 남편, 아내 살해 후 투신 자살했다. 이건 누가 죽였습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씨가 죽였습니다. 이 사람. 이 가정 파탄 냈습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정부입니까? 경험하지 못한 집값 폭등, 세종시 매매가 41%, 전세가 49% 올랐다. 올 한 해만. 41%, 49%는 10년 동안 올라가야 될 상승률을 올 1년 동안 다 올라갔습니다. 세종시는. 이것이 정의로운 정부가 할 짓입니까? 이게 정의 맞습니까? (121년) 전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동학농민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전라도 고부 군수 조병갑의 가혹한 폭정, 세금 수탈 때문이었습니다. 세금 수탈. 121년 전에 전라도 고부 군수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 121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때문에 지금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렴주구, 보유세 폭탄, 이로 인해서 발생한 부동산 생지옥 탈출을 위해서 인재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계시게 되면요, 대한민국의 좌파 마르크스주의자들 많으면 35%, 40%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영원히 북한 인민처럼 경제적으로 파산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시면요, 이미 민주당 정부는 1894년에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이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수탈.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반좌파 시청자와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국민혁명을 일으키지 않으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남조선 인민사회주의 국가에서 생거지로 남은 인생을 마쳐야 될 것입니다. 이 말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지금 그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의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복지가 아닙니다. 전 국민을 무주택자로 만들어서 징벌적 보유세로 주거 거지화 정책이 정책 목표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편안하게 되게 되면 전부 좌파를 반대하게 됩니다. 국민을 가난하고 못살고 힘들게 만들어야 좌파 지지자가 이탈을 안 하고 또 좌파 지지자 숫자를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지금 민주당과 이해찬이가 20년 정권을 잡겠다고 한 뜻이 바로 이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정부 20년 민주당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국민 여러분들을 전부 다 내 집 한 칸 갖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집을 버리고 징벌적 보유세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무주택 서민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정부에서 배급해주는 현금과 쌀과 배급주택에서 살도록 만들어야 영원히 과반수가 좌파 정부를 지지할 수 있다. 이것이 이 민주당 정부의 주택 정책입니다. 이건 주거 거지화 정책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보유세 불복 국민운동, 집값을 폭등시킨 주범한테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시켜라. 8분 21초짜리 동영상이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부동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집 있는 사람도 세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집 없는 사람도 살집 걱정 안 하는 세상, 집 때문에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세상, 이것이 주거복지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은 주거생 거지사회, 주거생 지옥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들의 주거정책입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도 이 현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민주당 정부의 전국민 주거 거지화 정책,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올바른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동산에 세금 때린다고 그 세금 때려가지고 있는 자 세금 뺏는다고 주거복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국민들도 편하고 행복한 복지사회 만들 수 없습니다. 경실련 참여연대도 지금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은 비판하고 있는 그 내용도 잘못된 마르크스적 사고방식입니다. 세금 폭탄을 때려가지고 국민을 전부 다 생 거지로 만들고 시장에서 생산적에
부분에 투자가 돼가지고 계속 부를 확대시키고 파일을 키워야 됐더니 정부가 세금으로 싹 거다 들어가지고 그 돈으로 복지자금 풀어준다고 행복한 복지사회가 만들어지고 부자와 빈자의 소득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면요.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세금 때려가지고 복지사회 만들 수 있다면 지구상에 복지사회 못 만들 국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복지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럽도 북유럽도 프랑스도 독일도 한국만큼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사회주의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복지사회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다 마르크스적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복지사회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방법, 마르크스적 방법을 버리면 그 진짜 방법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적 방법론만 버리면 실제로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1일 금요일 밤 10시에 부동산의 진정한 복지사회를 완성하기 위한 시장적 부동산 공개념 방안, 시장과 전 국민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 국민경제 전체와 국민 전체가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진짜 부동산 복지사회, 2021년 1월 1일 금요일 밤 10시에 명경선생이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명경선생이 이 강의를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주택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용적 차원에서 100% 실물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주택정책은. 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